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국민연금법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면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장 위탁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제가 지문이 나왔죠. 국민연금법과 그다음 국민건강보험법인데 일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앙부처인 저희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은 이제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그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주게 돼 있다 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용어 정의 한번 볼까요? 용어 정의.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법 관련해 이제 보시면 국민연금법 관련해서 여기도 출발은 저희가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용어정 일단은 보시면 지문에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나와 있는 평균 소득 월액과 기준 소득 월액에서 일단은 리을하고 미음에서 용어정이 이제 보시면 리을하고 저희가 미음, 리을과 미음을 저희가 정리하실 일단은 정의를 주고 혹시 이제 보시면 저희가 리을의 평균 소득 월액 미음에 기준소득 월액을 만약에 쓰세요라고 물었을 때 좀 주의하시라 해서 일단은 제가 리을에 매년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기준소득 월액은 보시면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기준소득 월액이다. 그래서 여기 리을과 미음은 이 정의를 주고 여기 리을하고 미음에 관한 용어를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 이걸 좀 주의하여 쓸 수 있게끔 해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리을 관련해서 평균소득 월액, 미음 관련 기준소득 월액 지문 한번 가로를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이제 키역하고 티귿이다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용어정의 잠깐 보류하고요. 그러면 이 국민연금법 관련해 여기다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여기 국민연금도 이제 보시면 보험급여와 관련해서 보시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료. 보험료 부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다 한번 정리하면 해서 자, 보험료 부담이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부담은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 보험료 부담은 지금 보시면 여기도 각각 네 가지 급여에 관련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누가 부담할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과 그리고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절반의 몫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국민연금법 써야 되는 보험료 얼마 2분의 1을 그리고 근로자가 써야 되는 보험료 얼마 2분의 1을 해서 각각 2분의 1한 요 금액을 더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써야 되는 보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데요. 여기 국민연금법에서만 다른 3대 다른 이걸 제가 나머지 세 가지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 부담의 한계를 따로 정하지 그 명칭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 그 다음에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 여기서 유일하게 자 명칭은 무슨 말이냐? 자 이겁니다. 자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과 근로자가 부담할 절반에 관한 몫에 관한 그 부담에 관한 몫의 명칭을 국민연금법상 딱 이르게 정했더라. 그래서 그 지문 용어에 관한 지문 중에 일단은 보면 그 지문 중에 키역하고 티귿인데요. 제가 통상적인 사고라면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이 2분의 1 해당 금액을 기여금, 그 다음에 가입자가 낼 절반의 금액을 부담금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 개념을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지문의 키역과 뭐죠? 부담금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누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절반의 몫, 여기를 저희가 요거를 부담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절반의 몫을 이거를 부담금, 그 다음에 티귿에 가면 기여금이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절반의 그 금액을 뭐라 이거를 저희가 기여금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몫을 이거를 저희가 기여금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명칭을 이렇게 가입자를 보죠. 가입자를 근로자보다는 여기 가입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이다 해서 이렇게 지문.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할 절반의 몫을 부담금, 가입자가 부담할 몫을 기여금이라고 해서 통상적인 사고는 여기에 서로 반대가 돼야 맞는데 이제 국민연금법상은 우리의 통상적인 사고 개념에 반대 개념을 해서 사용자가 부담할 게 부담금, 가입자가 부담할 게 기여금입니다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기역과 티귿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시기. 자, 저희가 이제 보시면 고용보험법에도 저희가 시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기입니다. 시기도 여기 이제 보시면 시기도 보면 여기도 그날인지 또는 저희가 그날에 저희가 다음 날인지 이제 그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국민연금법에 따른 시기도 정리는 저희가 취득과 상실에 관한 부분 중에서 여기는 마찬가지 정리는 저희가 상실에 관한 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실에 관한 시기에 어떤 사유를 주었을 때 그날의 자격을 상실할까 아니면 그날의 다음 날이냐 해서 여기 이제 보면 지문 우측에 이제 보면 저희가 양가로 5번이네요. 밑에 나와 있네요. 사업장 가입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취득 또는 상실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라 보죠. 자,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의무 계속 가입자 나누는데 일단은 기준은 일단 여기 기준은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의무 계속 가입자입니다. 의무 계속 가입자 요 개념만 잠깐 설명드리면 의무 계속 가입자는 우측에 이제 보시면 지문이 의무 계속 가입자란 저희가 지읒번에 가면 의무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일단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지읒번에 잠깐 가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어떤 자가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고 무슨 말이냐? 의무 계속 가입자가 몇 세? 이 의무 계속 가입자가 나이가 60세가 됐어요. 근데 60세가 된 때 보니까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년 미만이냐면 저희가 20년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무 계속 가입자는 이 60세가 된 때 20년 미만이면 이때 국민연금 지급액은 좀 적습니다만 일정 작더라도 금액이 지급되는데 이 60세 미만인 자가 몇 세까지 본인이 65세까지 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의무 계속 가입자가 취득 상실 신고는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하지만 의무 계속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의무 계속 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65세까지 취득 신고, 상실 신고를 의무 계속 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의무 계속 가입자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의무 계속 가입자 본인이 이 국민연금에서 드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즉 전액 부담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최대 65세까지 그러니까 60에서 65세 사이 기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60세였던 자가 63세까지만 가입하고 나는 그만할래요. 그러면 63세 때 상실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 기간에 따라서는 법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즉 의무 계속 가입자가 나는 계속 얼마까 65세까지 가겠다면 가는 거고 전에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언제부터 보는 거예요? 65세부터 해서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보험 혜택을 보겠다. 이게 지금 의무 계속 가입자는 개념이고 이때 취득 상실 신고는 의무 계속 가입자 본인이 취득 상실도 본인이 여기에 가입 신고했기 취득 신고했더니 싫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누가 의무 계속 가입자 본인이 소요되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자를 의무 계속 가입자인데 그 개념만 정리하시고 여기서 지금 보험료 부담이나 여기 시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보험료 부담이나 시기는 지금 누구를 여기는 저희가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여기는 사업장 가입자와 관련된
보험료 부담과 그 시기를 보는 거지 의무 계속 가입자 관련 지문은 관계없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요 개념만 한번 그렇다는구나 보시고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자 의무 계속 여기 사업장 가입자가 취득 여기 시기 상실에 관한 시기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해서 지문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가보죠.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중에 여기는 거꾸로 갑니다. 자 2번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미음의 경우는 그날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를 플러스 여기 그날이 어떤 경우인지 요걸 기억하자. 그러면 여기서 그날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지문 몇 번인가요? 미음번이죠. 미음의 경우에 미음이라면 지금 나와 있죠. 지문에 가보면 저희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상실에 관한 건 사유가 총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총 몇 가지 상실에 관한 사유가 있다. 저희가 5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여러분이 하나로 밀어버리면 된다. 뭐만 밀어버리자? 자, 국민연금법상 그 시기를 물었을 때 그 중에 그날 자격을 상실한다는 건 뭘 밀어버리면 돼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그 사유만 그날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무슨 날? 다음 날이다. 그래서 다음 날은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그래서 사망, 국적상실 9개 이주, 사형관계 끝난 60세가 된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4가지의 경우라면 다음 날이지만 거꾸로 여기는 4가지보다는 여러분이 여기 니은번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날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나머지 요걸 뺀 나머지 사유를 주면 다 무슨 나머지란 건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그다음에 리을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저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그래서 요 4가지면 다음 날이 여기는 요걸 정리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미음번을 정리해. 그래서 이 미음번을 정리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만 그날, 나머지는 모른다. 무슨 날? 다음 날.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보면 4가지 있습니다. 그럼 4가지는 굳이 몰라도 관계없다. 그럼 이거는 모르겠다. 끝. 대신 이것만 정확히 정의. 무슨 날? 그날. 나머지는 다음 날로 정리를. 여기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들. 신고는 일단은 양가로 7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며칠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신고한다. 그래서 취득 상실 신고. 그래서 신고 기한은 저희가 신고 기한이라는 건 방금 채용하면 저희가 취득 그리고 그만두면 상실에 관한 신고를 며칠이 되기는 여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5일까지 즉 여기는 2월 15일이죠. 2월 15일까지 저희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다. 그래서 여기 신고기한은 여기는 이걸 2개를 좀 하나 묶어놔 볼까요? 신고기한 그 근로자 관련 취득 상실 신고는 다음 달 2월 15일에 다음 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이다. 그래서 사유는 요거에다 플러스 무엇도 하나 같이 해도 방금 이전에 했던 뭐가 있었어요? 고용보험입니다. 저희가 고용보험에 관련된 이 취득 상실에 관한 요 신고도 기한은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그래서 고용보험 관련 취득 상실 신고도 해서 여기 저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련 서류 제출은 며칠까지 합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해서 2월 15일은 제가 그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관련된 취득 상실 신고는 며칠? 다음 달 15일 즉 2월 15일이다 해서 하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죠. 같이 묶어서 하나 정리하고요. 자, 보험료 부담 일단은 양가로 8번에 연금보험료 부담 및 납부 등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에 기억에 공단은 국민연금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니은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장 가입자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사용자와 가입자 낼 절반의 몫의 명칭을 부담금, 기여금에 표현했고 이 표현에 따라서 법에는 이와 같은 지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해서 지문은 나와 있죠. 그 니은번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누가 내더라?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 1,000분의 45에 해당, 즉 각각 절반의 금액을 부담을 해서 이 2분의 1을 각각 더해서 이거를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보험료로 보험급여의 재원으로 마련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디귿, 의무계속가입자는 좀 설명을 드려서 개념만 잠깐 설명드렸어요. 의무계속가입자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 즉 본인이 부담이란 건 의무계속가입자는 60세가 됐을 때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고서 해서 취득신고를 했다면 그 소요되는 보험료는 누가? 본인이 부담한다. 즉 소요되는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금액은 기준소득 월액이 얼마? 1,000분의 90으로 합니다. 해서 동그라미 디귿. 자, 그러면 보험료는 언제까지 냅니까? 다음 달 15일까지. 그러면 보험료 납부 기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보험료 저희가 납부 기한은 뭐죠? 그러면 보험료 납부 기한. 여기도 마찬가지 묶을 수 있는 거 묶어버렸다면, 자, 그러면 보험료 납부 기한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요걸 한번 묶어버리죠. 보험료 납부는 저희가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 뭐, 이길, 뭐, 저희가, 2월 10일이죠. 2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이때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 납부 기한은 제가 보면 4대 사회보험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4대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관련 4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보험료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어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관련된 이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참고로 일어나 시켜놨냐면 저희가 보험료를 징수하죠. 그래서 제가 4대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 징수와 그리고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 즉 고지를 하는 거죠. 보험료 내세요라고 고지를 했는데 징수도 그렇지만 만약에 체납이 있다면 이 체납에 관한 관리까지 해서 그래서 보험료 관련 징수와 체납 관리는 4대 사회보험에 관련된 모두를 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업무를 저희가 수행합니다 해서 보험료 납부 기한은 묶어버립니다. 이 4대 사회보험 관련해서 보험료 징수나 체납 관리는 이제 참고는 어디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소요되는 보험료도 다음 달 10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를 어디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해서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 좀 잠깐 정리를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급여. 급여는 일단은 제가 이제 보죠. 급여는. 그러면 여기 이와 같은 보험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보험급여. 그래서 급여는 저희가 몇 가지 급여 사업을 실시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가 산재보험 정리했고요. 고용보험 정리했듯이 어떤 지문을 좀 지역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4대, 여기 국민연금의 급여 사업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급여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문의 9번에 가보시면 4가지 그 급여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반환일시금이다 해서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 4가지 중에서 이제 보시면 하나만 잠깐 볼까요? 여기는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급여 사업 4가지 중에 장애연금은 사유가 어떤 사유냐? 장애연금은 사유가 관계없어요. 여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에요. 가입 중이면 저희가 지급한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어떤 가입만 하고 있으면 저희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 장애가 있다면 저희가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저희가 이전에 정리했던 산재보험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산재보험에 있어서 산재보험 이와 같은 급여 종류 하나가 뭐 있었냐면 저희가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급여가 있는데 그러면 장애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다. 그러면 이 장애급여는 여기는 가입 중이면 장애연금을 줬지만 산재보험법의 장애급여는 여기는 보면 사유가 업무상의 사유예요. 그래서
업무상의 사유라면 뭐 하더라. 저희가 그 기준에 따른 장애 정도에 대한 치유, 여기도 마찬가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장애급여는 산재보험이 장애는 출제가 됐었는데 이 산재보험 장애급여는 출제가 됐는데 뭘 가지고 물었었냐. 출제했을 때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애급여는 업무상 부상, 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준다고 그랬어요. 걸린 경우에 주는 게 아니라 걸려 치유된 후에 마찬가지 장애연금이나 장애급여는 사유가 모두가 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 정도에 따라 주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연금은 사유를 묻죠. 여기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은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가입만 하고 있으면 사유는 묻지 않지만 지금 나온 산재보험은 사유가 무슨 사유예요? 그 사유가 뭐예요? 업무상 사유와 관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애연금, 장애급여 한 번만 이렇게 지문 한번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시게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좀 주의할 부분들은 지문이 양가로 10번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음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죠. 그래서 여기는 날이에서 저희가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죠. 연금은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양가로 해서 세 번째 줄에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래서 1번의 세 번째 줄은 다음 달이란 지문이 꼭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 줄에 여기는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니라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그래서 10번의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다음 달이 들어가냐 빠지냐 그 지문을 좀 주의하시면서 1번 체크. 2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문을 연금을 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뭐더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2번. 1번은 지급할 사유가 생긴 날, 2번은 정지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언제냐. 그래서 1, 3번은 다음 달이 들어가고 빠지냐를 좀 주의하셔서 정리를 하고요. 급여 환수 관함 읽어보시고 한 장을 넘기면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심사와 재심사에 일단 13번 잠깐 가보죠.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다. 그래서 한글 13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즉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래서 1, 2, 3, 4에 해당되는 급여 또는 보상과 중복이 된다면 뭐예요?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은 산정된 액 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 얼마만 준다? 2분의 1. 그래서 여기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건 여기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는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이걸로 한번 보죠. 있으니까 이걸로 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제 보면 산재보험의 장애급여하고 여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인데 이 성격은 똑같더라. 두 가지 공이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연금의 중복급여에 저희가 조정이란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업무상의 일단은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 업무상의 사유예요. 업무상의 사유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있어서 부상을 입었다. 이 A라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을 당하고서 이게 치유되는 뭐가 남았다? 장애가 남았어요. 그러면 A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부상을 당하고 그 질병을 치유 후에 뭐가 남았다? 장애가 남았어요. 장애가. 그러면 장애가 남았으면 이때는 급여는 여기 나와 있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애급여를 여기 국민연금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줬어요. 마찬가지 이 장애급여 같은 성격의 장애연금이 있는데 장애연금은 업무상의 사유면 산재보험 장애급여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장애연금은 이 업무상의 사유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국민연금도 이제 보시면 계산된 금액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합니까? 네. 여기 이제 지급을 하는데 국민연금의 금액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A라는 근로자 관련 이 기준에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계산해 봤더니 계산된 금액 예를 들어 100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여기 장애급여는 산재보험법에다 장애급여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계산됐다? 200원이면 이때는 얼마를 지급해요? 2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장애연금법에 한정된 금액이 100원이 나왔는데 이때는 지급을 얼마만 한다? 이때는 금액을 100원이 아니라 산정된 금액이 얼마만 지급한다? 여기서 이제 중복급여란 건 이 금액 중 얼마를 지급한다? 2분의 1, 즉 이 장애연금이나 나와 있는 유족연금이 다른 법령에 따른 어떤 급여와 보상하고 중복이 되면 그 금액을 전부 주는 게 얼마만 지급하겠다? 2분의 1만 지급한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산정된 금액을 전부를 다 이렇게 해서 200원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이 지금 산재보험에 따른 장애급여와 중복되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라면 산정된 금액이 지급하려고 계산해 봤더니 100원이 나왔는데 1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0원 중에 얼마만 준다? 50원만 준다. 그래서 얼마만 주는 거예요? 2분의 1만 준다. 그래서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것은 네 가지 급여 중에서 방금 나와 있는 네 가지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장애연금과 무슨 연금? 유족연금만 다른 법에 따른 급여와 보상하고 중복이 된다면 이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산정된 계산된 금액 얼마만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 준다?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더라. 이게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그거 한번 좀 주의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심사와 재심사입니다. 여기는 보면 심사와 그리고 재심사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재심사 청구와 저희가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주의하시면 유일하게 이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관련된 심사, 재심사를 다 정리했는데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분들. 저희가 좀 전에 산재와 고용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할 때 여기 심사 청구, 재심사할 때 여기는 앞날부터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저희가 재심사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상 재심사 청구는 결정 통지, 여기는 결정 통지를 여기는 저희가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4가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나머지 국민연금의 심사 청구 시점을 포함해서 나머지 3대 보험 모두는 다 뭐예요? 안날부터지만 국민연금법상 재심사 청구는 결정 통지를 안 날이 아니라 여기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점입니다. 그러면 4가지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청구 시점의 다른 유일한 하나는 뭐예요? 국민연금법 재심사 청구 시점만 결정 통지를 안 날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날부터 돼. 그러면 같은 법령의 심사 청구를 포함한 요것들을 포함해 요것 플러스 나머지 3대 사회보험 모두가 다 시점 물어보면 뭘로 기억하면 된다? 안날로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가보면 14번에 일단은 저희가 동그라미 3번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다.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고요. 2번도 한 번만 보죠.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도 90일 이내 하며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여기 시점. 그 다음에 시효는 아까 같이 정리해 버렸어요. 급여 관련 시효만 국민연금법의 시효가 5년, 나머지 3대 사회보험 3년 정리 하나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정리, 그 다음에 연금 정리,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지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머지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자, 국민건강법 일단 목적, 관장, 그 다음에 위탁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공단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의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지문들을 쭉 가시면서 일단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보면 적용 대상 등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피부양자 보험주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여기는 피부양자 범위에 관한 부분 하나를 저희가 정리하는데 여기 이제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관장 잠깐 보죠. 관장에 관한 부분에 지문에 이제 보시면 지문 05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누가 맡아 주관한다.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번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이 관장 관련해 보시면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그 업무를 어디서 여기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크게 여러분이 거부감 없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신해서 만약에 보험자란 지문이 나오면 이건 거부감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비 관련해서 넘침관 하게 되면 옥상의 고가수조나 지하에 있는 지하조수조에 그 수조의 그 수조에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걸 뭐라고 그래요? 넘침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넘침관이 아닌 뭘 줘버린다면 원료관이에요. 그러면 원료관. 원료관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넘침관이나 원료관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기 이제 넘침관 이론상 정립된 부분이고 원료관은 이 원료관이라는 것은 제가 수도법상 물의 수위 조절이라 그래서 이제 수도법상 이제 조수 설치 기준에 가면 원료관인의 지문이 나오는데 즉 원료관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론상 정립이 된 넘침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리가 없이 쭉 받아들이는데 대신 보험자란 지문이 나와도 뭐가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납부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용어 이꼬로 뭐가 같다? 보험자란 지문이 같다는 것만 한번 봐두세요. 여러분이 공단이란 지문을 주게 되면 부담 없이 오케이지만 보험자를 주게 되면 이상하다. 전혀 그런 것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꼬로 무슨 의미가 같다? 보험자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봐두셔서 관장의 동그라미 2번 하나 봐두시고 이제 보면 저희가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2번이 피부양자에서 이제 봅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에 관한 정의와 그 다음에 피부양자는 어느 보험자에 있는 자들을 피부양자 보험주로 저희가 분류할 거냐. 그래서 보면 2번 다음에 어느 하단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범위는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대로 범위는 어디부터요? 기역에서부터 저희가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자를 피부양자 범위로 갑니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고요. 용어 정의는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뭐라 합니까? 저희가 피부양자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부양자는 꼭 두 가지요. 이와 같이 용어 정의. 피부양자는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를 주고 용어를 가르치거나 정의를 가르치거나 또는 정의를 주고 여기는 이걸 이쪽으로 물어봤을 때 그래서 피부양자를 주고 용어를 일부를 가르쳤을 때 거꾸로 이 정의를 주고 여기 피부양자를 쓰게 했을 때 즉 피부양자와 정의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정의를 주고 피부양자를 쓰든 아니면 피부양자라는 지문을 소수용을 주는 중에 정의 일부를 가르쳤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끔 요건 한번 정리해 두시고 범위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피부양자 범위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해서 내용을 하나 봐주시면 되겠네요. 부분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범위일 때 꼭 2번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시기. 자, 국민건강법 여기도 시기를 한번 정리해. 시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시기는 여기도 보면 그날이냐
마찬가지 여기도 그날에 저희가 그날에 다음 날이냐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은 뭘로 정리하자? 저희가 상실에 관한 걸로 상실에 관한 일정의 사유로서 그날 다음 날이지 취득 갖고는 물어보지 않았고요. 내기가 쉬운 게 단독으로 내기도 상실을 내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가보면 1번하고 2번 일단은 먼저 저희가 2번의 상실에 관한 시기를 보죠. 기억에 가입자는 다음에 일에 대한 그 자격을 잃는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이 A, B, C만. 그래서 여기 상실에 관한 사유는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지문 번호 그대로 한번 가보죠. 지문 번호 그대로 간다면 상실에 관한 시기는 2번의 기억에 저희가 A, B, C죠. 그러면 이 상실에 관한 사유는 그 사유 중에 A와 B와 C에 관한 이 세 가지는 플러스 뒤에 뭐가 나옵니까? 다음 날이 나옵니다. 그러면 A, B, C만 뒤에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나머지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면 다 무슨 날? 그날로 정리하셔도. 그래서 그러면 A는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그래서 A, B, C 모두 다 무슨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D, E, F는 무슨 날? 몰라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A, B, C만 정리한다고 하면 D, E, F는 무슨 날이다? 그날이다 해서 A, B, C가 다음 날, D, E, F가 저희가 그날이다 해서 일단은 시기는 여러분이 시기는 이렇게 해서 A, B, C 하나 묻고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신고 기한, 그럼 신고 기한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 보면 신고 시기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신고 기한은 며칠이냐 그래서 신고 기한은 지금 보면 지문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격 취득의 시기 동그라미 니은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가입자의 사용자는 그 내역을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보험자라고 그랬죠. 그럼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결국 보험자 이꼴은 무슨 말이었어요? 보험자란 이야기는 뭐와 똑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어랑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보험자라고 주든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주든 간에 절대 여기가 혼동할 필요 없고 당황할 일이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실의 시기 동그라미 2번에 니은으로 가봅니다. 자격을 잃은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 기한은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신고 기한도 요 14일에는 두 가지로 묶어요. 방금 나와 있는 뭐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취득과 상실과 신고 기한은 그 날로부터 14일이고 플러스 하나를 묶습니다. 그러면 이 그날로부터 14일이라는 건 하나가 더 있어 보면 저희가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도 14일인데 근데 산재보험은 뭔 없다. 산재보험은 여러분이 설명드렸던 게 산재보험은 근로자 취득 상실과 없기 때문에 여기 산재보험 14일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는 문을 열었다 저희가 성립신고 그리고 문을 닫았다 해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관련된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뭐예요? 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신고 성립신고 문을 닫았다 신고 저희가 소멸신고입니다. 그러면 산재보험 관련 사업주와 관련해서 성립신고는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 그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기한 14일은 국민연금법상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근로자 관련된 취득 상실 신고도 14일이지만 산재보험 관련해서 성립과 소멸 신고도 그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저희가 신고합니다 해서 하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하나 묶어서 정리를 하고요. 자,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다. 그래 저기는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는 그날부터 징수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보험료 부담에 관한 것 잠깐 볼까요? 보험료 부담은 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을 해서 여기는 표현을 사업주라 표현합니다. 사업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소요되는 급여의 절반에 근로자가 절반에 해서 이 각각 절반에 해당 요 금액을 토대로 해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를 저희가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 납부인데 납부는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상실했다면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날. 그런데 매월 1일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보험료 납부는 이렇게 잠깐 보죠. 보험료 납부는 그러면 보험료 납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월 10일을 무작위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이 10월 10일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2016년도 10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때 자격을 취득했으면 저희가 건강보험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내더라. 그러면 10월 10일 날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몇 월분의 11월분의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만약 10월 10일에 자격을 상실했다, 즉 그만뒀다라면 이때는 보험료는 몇 월분에서 이 상실일의 전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10월 9일, 즉 9일이 속하는 날은 몇 월인가요? 10월이다 보니까 상실일 속하는 날에 그 상실이 속하는 전날 9일이니 10일이니까 전날은 며칠에 9일이 속하는 달 몇 월이에요? 이때는 10월 분의 보험료까지는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 자격을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취득했으면 이때는 보험료를 언제까지? 10월 1일 날 자격을 저희가 취득했던 이때는 보험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다음 달이 아닌 이때는 저희가 10월분의 보험료부터 냅니다. 그래서 이때는 취득은 다음 달, 상실은 전날이 속하는 달이 전날이 속하는 그 달이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내고요. 근데 매월 1일에 취득했으면 보험료는 몇 월에? 이 10월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해서 질문 하나를 정리해 두시고요. 보험료의 급여는 간단하게 종류만 정리해 주시고 요양급여 있고요. 2번 요양비, 3번에 부가급여 한 장 넘기면, 네 번째 장애인에 대한 특례, 그다음 5번에 건강검진이라는 지문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만 잠깐 정리해 볼까요? 지문을. 자,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하기 전에, 건강보험법 하기 전에 지문은 보면 저희가 심사 청구란 지문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재심사 청구란 지문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심사 청구란 지문, 재심사 청구란 지문을 대신해서 지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은 이 표현을 썼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개념은 똑같습니다. 표현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심사 청구란 지문을 대신해서 뭘로? 이의 신청이란 지문으로, 재심사 청구란 지문을 대신해서 여기는 뭘로만 쓰더라? 심판 청구로만 쓰는 것 뿐이고요. 시점은 이의 신청, 심판 청구 두 가지 모두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안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딱 하나만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국민연금의 재심사 청구만 뭐라고 돼 있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고, 국민연금의 심사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안날부터라고 그랬죠. 오늘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영어는 심사 청구라는 질문 대신 이의 신청, 재심사 청구 대신 심판 청구를 쓰는 거고, 시점도 똑같습니다. 안날부터 해서 11번이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1, 12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13번에 시효도건 아까 봤던 대로 보면 국민연금에 따른 급여만 5년,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은 몇 년이다? 저희가 3년 하나 묶어 정리하고요. 공동체 화재보험은 그 대상 기준만, 공동체 화재보험 아직 출제는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나와 있는 대상 기준에 16층 이상 아파트 및 부속 건물인데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저희가 포함한다 해서 양가로 1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험 가입 시기는 소유자 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 합격된 날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며칠 이내 가입한다? 30일 이내. 그리고 이 화재보험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1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내에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1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요거는 뭐더라? 매년 갱신합니다까지 해서 하나 정리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4대 사회보험에 관한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